2024년 3월 13일 2024년 1차 미얀마 연방물가안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윈세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위원장은 미얀마 쌀 연맹 제안에 따라 2023년 24년 회계연도에는 몬순 우기 기간 동안 쌀과 식용유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쌀과 농지 가격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통계청과 소비자보호부는 2023년 8월부터 22개 타운십에서 14개 필수 식품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 물가안정위원회는 2주 단위로 연방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주 쌀 시세가 소폭 인상이 되었으며 필수품 안정화를 위해 이동식 판매 트럭을 활용하여 공무원 관사, 대학교 등에서 필수 식료품 쌀 파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도 미얀마에선 중요한 생필품으로 상무부에서 미얀마 식용유협회와 협력하여 파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주 발표되는 파묘가와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 수입은 우선순위 수입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부의원장은 2023년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계획, 비축미 배급, 체계적인 식용유 유통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주지사들이 제조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신한은행 양곤지점은 양곤 따케타 타운십에 위치한 기아대책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총 56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 9월 아동센터에 화장실 건립 및 발전기, 캐비넷 등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아동센터 학생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아동센터 한희준 센터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해준 신한은행의 염원을 담아 지역 학생들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신한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신한금융희망재단 해외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양곤지점은 2016년 개점 이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CSR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은 2021년부터 미얀마에 지부를 설립하고 아동센터들을 통해 취약한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오전 11시 양곤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제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코트라 양곤 무역관이 공동 주최한 미얀마 진출기업 지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인상공회의소 김정혜 사무처장이 진출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미얀마에는 다이카 등록된 한인기업이 약 300개로 파악이 되고 한인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은 약 200개인데 이 중 57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응답업체 중 33%가 봉제기업이었으며 건설, 유통업체들도 비중이 많았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경영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미얀마 진출 한인 기업인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 운영 애로사항 중에선 금융 규제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지난 회계연도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미얀마 세무서에서 무작위로 세무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코트라 양곤 무역관 오기오 차장이 2024년 미얀마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외환 상황을 보면 국제 제재를 받고 원조 사업도 끊기면서 외환 유입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가고 있어 미얀마 금융 상황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훈디를 통한 우회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 상황을 보면 우선순위 품목에 대해선 수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력 상황을 보면 미얀마 전력 공급은 열악한 상황에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력 발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계속 전력 공급은 열악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 기업 상황과 대처 방안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국경무역을 통한 수입 진행 시 발생하는 실무 이슈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의무복무제 발표 이후 네피도와 양곤 지역에서 징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피도에서는 와드와 마을 관리자들이 징집 대상이 되는 후보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네피도 자부띠리 타운십 와드 행정관리사무소 직원은 미얀마 징집 대상자 목록은 3월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피도 삔마나 타운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와드 행정관리사무소 직원이 와드당 130명의 징집 대상자 중 5명이 선발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피도 오따리띠리 타운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와드 행정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별 가족들 사진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네피도 일부 타운십에서는 18세부터 35세 남성은 허가 없이 네피도를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양곤 밍글라따웅륜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는 2024년 4월 1기 징집 대상을 24세에서 30세 젊은이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신병은 후반기지로 배치되기 때문에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곤 쿤양곤 타운십에서는 추첨을 통해 징병 선발을 진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BBC 버미시 보도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징집 기피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는 미얀마 국민은 네피도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부모 성명 또는 가족관계 내용 변경은 타운십 이민국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양곤 똥화 타운십 툰세인 마을 행정관리사무소 관리자가 징병 면제 조건으로 500만 잣을 요구하며 관리자가 200만 잣을 챙기고 실제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300만 잣을 전달한다고 주민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영신문에서는 가짜 뉴스로 발표를 하였으나 SNS에서는 본인이 받은 소환장 인증샷을 댓글로 달고 있습니다. 미얀마 노동조합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의무복무제 시행을 한 이후 징병 대상자 소환 및 통보를 하면서 양곤 지역 공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복무제 시행 이후 양곤 공장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노조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들이 떠나는 상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생산성 급감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미립국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띵잔 연휴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징병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미 미얀마 전역에서는 징병 활동이 시작되면서 미얀마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에아와디 지역에서 추첨제를 통해 징병 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 젊은이들이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아와디 지역 캉지다운트 타운십 예드윈차웅 마을에서 추첨제를 통해 징병 대상자를 정하고 선발된 20세 남성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살 이후 마을 장로가 추가 추첨하여 다른 2명을 징집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에아와디 지역 바데인 타운십에서도 징집 선정이 된 이후 독극물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바데인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비아폰 타운십에서도 징집 선정이 된 젊은이 8명과 함께 17세 청소년도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청소년의 친척의 말에 의하면 징집 추첨 전부터 극심하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징집 선정이 되면 목을 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해서 유심히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집 선정된 날 저녁 아무도 모르게 농약을 마시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한 청소년은 막내 아들로 10학년에 1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키가 크다는 이유로 징병 추첨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제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징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괴 지역 아웅난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 관리들은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서부 사령부가 있는 안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 관리들은 징병 대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주할 경우 부모를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17일, 1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피스 프로세스 스티어링 팀은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한 7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세분 EAO 동맹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18일 발표된 공식 성명서를 보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된 세분 EAO 동맹은 연방민주주의 연합을 건설하고 포용적인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간인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분 EAO 동맹은 미얀마 국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 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번 성명으로만 봐서는 이름 변경 이외에는 정책 변경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관세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따치렉 국경지역에 미얀마 자동화물 통관 시스템 MACCS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통관 자동화 시스템은 양곤, 미야와디 국경, 무세 국경, 친세오 국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역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실무 지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으며 따치렉 국경 무역 게이트에 있는 관세청 직원 및 무역 관련 기관들과 시범 운영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시티즌뱅크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무제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220개국에서 해외 송금업체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송금이 가능하며 미얀마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계절 노동자를 가기 위해 일부 해외 인력 송출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가족들이 브로커의 말만 믿고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대출까지 받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2월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비 700만 잣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전혀 설명이 없었고 당초 약속했던 조건과 달라졌다고 하며 대출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신청자 중에서는 브로커들에게 집요하게 환불을 요청하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환불 요청자 40명 중 2명만 환불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얀마 관광업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18일부터 미얀마 국민이 국내 여행 시 신분증 원본과 거주 타운십 경찰서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에 라카인주 출신이 표기된 경우 버스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양곤에 거주하는 라카인주 출신 노동자들은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양곤발 라카인행 시외 고속버스를 탑승한 라카인주 출신 젊은이 100명이 상위 쇠삐따 타운십군 검문소에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은 이런 제재 조치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나 지난 2월 26일 양곤발 라카인주 시트웨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신문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라카인주 출신 국민에 대한 국내 여행 제한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태국 국영에너지기업 PTTEP CEO는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쪼띠카 가스전, 쪼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다나 가스전 및 쪼띠카 에너지 사업은 태국 국내 전력 수요의 17%를 공급하며 태국 서부 11개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되기 때문에 사업 축소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오후 1시 양곤 바한타운십 공보부 영화진흥과에서 미얀마 디지털미디어협회 조직위원회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마웅마웅온 공보부 장관은 미얀마에서도 SNS를 비롯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미디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중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디지털 미디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디지털 미디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와 시청자를 대표하는 협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얀마 디지털 미디어 협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회 설립을 통해 SNS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분쟁, 갈등,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